그날 아들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도 함께 닫히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여니 겨울 찬바람이 제 늙은 얼굴을 핥힙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벌써 3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 습관처럼 냉장고를 열고 시금치를 꺼냅니다. 그리고 계란 2개. 아침상은 언제나 2사람분입니다. 하나는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목, 또 하나는 3년 전 집을 떠난 아들 지훈이 몫입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좋아하는 시금치 된장국 끓였어요. 텅 빈 식탁 앞에 앉아서 저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아들의 빈자리, 2개의 빈자리가 저를 향해 소리 없이 말합니다. 너 혼자 남았구나. 국그릇에 국을 담으며 중얼거립니다. 지훈아, 너는 밥은 먹고 다니냐? 추운데 감기 걸리진 않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일어나 씻으러 나올 시간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빨리 세수하고 밥 먹어. 회사 늦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저는 아들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면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3년 전 그날 그대로. 책상 위 노트북, 옷장에 걸린 정장, 침대 위 베개. 저는 베개를 안고 앉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그때 왜 그랬을까? 눈물이 흐릅니다. 매일 흐르는 눈물이지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생각납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던 그 순간 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계단을 내려가고 현관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제 심장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전화를 수없이 걸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차단당한 걸 알았을 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엄마를 지운 겁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켜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만 필요한 겁니다. 너무 조용하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거기엔 언제나 똑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 한 장. 천천히 펼쳐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에 써준 편지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저는 이 글씨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사랑해요. 그 글씨를 보며 저는 작게 웁니다. 엄마가 착하긴 뭐가 착해, 지훈아.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속삭입니다. 엄마는 너한테 제일 못된 사람이었는데. 창밖을 봅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입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는지. 지훈아,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아들이 출근했을 시간입니다.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회사를 다시 구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편지는 언제나 제 곁에 있습니다.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마트 갈 때도. 이 편지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저는 여전히 2사람분을 만듭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중얼거립니다. 지훈이는 김치찌개 좋아했는데
매운 거 잘 먹었는데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립니다. 2개의 그릇, 2개의 숟가락, 2개의 반찬 접시. 하지만 먹는 건 저 혼자입니다. 지우나 언제쯤 돌아오려나.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언젠가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다, 지훈아. 그날 제가 던진 그 말이 결국 우리 모자의 마지막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날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들어온 아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훈아,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어? 아들은 대답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왜?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뭐? 잘렸다고?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엎어졌어. 그리고 책임자가 나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열심히 일했잖아. 밤새워가면서 했잖아. 그래도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넌 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잘못된 말이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응? 나 정말 열심히 했어.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 그런데 왜 잘렸어?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나왔어야지. 도대체 왜 그래? 저는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아들마저 잃을 것 같았습니다. 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회사 다니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잘렸다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취업해야지. 당장 이력서 써. 내일부터 면접 보러 다녀.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조금만 쉬었다 할게. 쉬어? 쉬긴 뭘 쉬어. 젊은 애가 쉬면 어떡해. 당장 움직여야지.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미안하면 제대로 해.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뭐하니? 짐 싸는 거. 짐? 왜? 아들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 뭐? 더 이상 민폐 안 끼칠게. 지훈아, 무슨 소리야? 어디 가려고 그래? 아들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었어.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 아니야. 엄마는 내 편이야. 아니야, 엄마는 항상 나한테 더 잘하라고만 했어. 내가 힘든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지훈아,
미안해, 엄마. 나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아, 안 돼. 나가지 마. 저는 달려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나 줘. 안 돼. 넌 엄마밖에 없잖아. 엄마도 나 없이 사는 게 더 편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저는 계단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다음 날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아예 차단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왔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왔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지훈아, 미안해.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지훈 씨 어머니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훈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아들이.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저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어머니, 지훈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제대로 요금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주워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듯 건네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줌마, 거스름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간호사 데스크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박지훈이라고 여기 들어왔는데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훈. 교통사고 당했다고 전화 받았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네. 3번 응급실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간호사를 따라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제발. 커튼으로 가려진 응급실 칸막이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아.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 왔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지훈아, 일어나. 눈 좀 떠봐, 제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외상은 경미합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팔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하고요. 스트레스요? 네. 그리고 현재 일시적인 기억 혼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 혼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시민성 기억상실증, 쉽게 말하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 장애입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기억이 일시적으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절 기억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한 상태는 환자가 깨어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제가 엄만데. 의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환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안정을 취하시고 곁에 계셔주세요. 의사가 나가고 저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제발 엄마 기억해줘, 제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제가 그날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기억만은 지켜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가셔서 식사라도 하시죠.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건강하셔야 환자를 돌보시죠. 아들이 깨어날 때 곁에 없으면 안 돼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간호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아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 아들이 어릴 적 써준 편지. 지훈아, 넌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엄마는 너한테 제일 못된 엄마였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내가 날 기억 못해도 괜찮아. 엄마가 평생 내 곁을 지킬게. 밤새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저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아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지훈아, 아들아, 엄마야, 엄마.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서 한 첫 마디는 당신 누구세요? 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물을 마시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지훈아, 병원이야. 넌 사고를 당했어. 엄마야,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죄송한데 손 좀. 지훈아?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식도, 반가움도, 그 어떤 감정도.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내 엄마. 아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당신을 알아야 하나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농담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 정말 모르겠는데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의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요? 아들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차가 오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엔 잘 모르겠네요. 의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 있어야 해요. 어머니, 환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이가 날 몰라봐. 3년 만에 만났는데 아들이 절 기억하지 못한다니. 2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왜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정말 기억을 잃은 건가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뇌 검사 결과 물리적 손상은 없습니다. 그럼 왜요?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시민성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성이요?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입니다. 환자분은 사고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제가 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네. 환자분의 기억 상실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억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눌렸다고요? 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은 뇌가 스스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방어기제인 셈이죠. 그 말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날 지우고 싶었던 거구나. 그럼 언제 기억이 돌아오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 안에 돌아올 수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영이요? 다만 가족분들이 환자 곁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의사가 떠나고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아까 그분이 제 어머니라고 하셨죠? 응, 그래, 엄마야. 죄송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서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혹시 불편한 데 없어? 몸이 좀 아프긴 한데 참을 만합니다.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잘 모르겠는데요. 죽이라도 사올까? 아니면 괜찮습니다. 아직 입맛이 없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기억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지훈아, 너 어릴 때 말이야. 네. 엄마가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렸었어. 그러면 넌 멀리서 손 흔들면서 뛰어왔었지.
아들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그랬나요? 응, 그리고 엄마 손잡고 집에 오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해줬어.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 초등학교 때 말이야. 어버이날에 엄마한테 편지 써줬었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라고. 아들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제가요? 그런 말을요? 응, 엄마가 아직도 그 편지 가지고 있어.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 글씨야. 아들은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 글씨인가요? 그래, 내가 썼어. 아들은 한참 편지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면 돼. 저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병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푹 쉬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지훈아, 엄마 내일 또 올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니.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편지.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 말대로 좀 살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왜 저에게 울고 계십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미역국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였습니다. 혹시 이 맛을 기억할지도 몰라. 그런 기대를 안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왔어. 아들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던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군요. 여전히 어색한 호칭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어머니. 응, 미역국 끓여왔어.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릇에 국을 따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조심히 먹어. 뜨거워. 아들은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치? 내가 어릴 때 이거 먹으면서 맨날 한 그릇씩 더 달라고 했었어. 그랬나요? 아들은 천천히 국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발 뭔가 기억나죠, 제발. 하지만 아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어. 기운 내야지. 배가 불러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몸은 좀 어때? 어제보다 나아?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 어릴 때 이야기 좀 해줄까? 굳이 괜찮습니다.
아니야, 듣다 보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아들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야 넌 엄마 아들이니까.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게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울 일인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부담스러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매달리시니까 힘들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급했구나.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물러설게, 너 편한 대로 해.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손을 뻗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해. 아들은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무 조급했어. 아들은 침대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응? 제 말은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였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제가요? 믿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왜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그게 어머니와 관련된 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엄마 때문이었어. 역시 그렇군요. 엄마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너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을 때 엄마는 걱정보다 화부터 냈어. 넌 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라고 말했어.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넌 집을 나갔어. 그리고 3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 3년이나요? 응, 3년 동안 엄마는 매일 후회했어.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내 편이 되어줬더라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아, 넌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래서 더 압박을 주신 건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제가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더 잘해야 했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 아닐까요? 아들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어릴 때는 어땠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릴 때, 네, 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았던 때도 있었나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럼 있었지. 너 어릴 때는 정말 행복했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넌 엄마 손을 항상 꼭 잡고 다녔어. 그리고 밤마다 엄마한테 안겨서 잤지. 아들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셋이 정말 행복했어. 주말마다 공원 가고 놀이동산 가고. 그랬나요? 응, 넌 엄마한테 맨날 말했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변했어. 불안했어. 너마저 잃을까봐.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어버이날에 써준 편지야. 엄마는 3년 동안 이것만 보고 살았어. 아들은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응? 그 편지 제가 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잠시만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들은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기억이 날까 싶어서. 이 글씨가 제 글씨인가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거야.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편지를 만져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아, 뭔가 떠오르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은 듭니다. 그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기억은 아니지만 느낌이라도 남아있다니. 그렇지? 그때 너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어. 아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간직하세요.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어. 내 거잖아. 하지만 엄마는 외워서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가져.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훈아, 넌 어릴 때 공룡을 좋아했어. 매일 공룡 장난감 가지고 놀았지. 그랬나요? 응, 그리고 바다를 무서워했어. 파도 소리만 들어도 울었지. 중학교 때는 축구부였어. 비록 오래 못했지만 축구 진짜 좋아했어. 아들은 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것도 없고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원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네. 아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챙겨온 김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맛없지? 병원 밥은 다 그래. 내가 태어나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괜찮습니다. 이것도 먹을 만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식사하세요. 식으면 안 좋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친절한 타인 대하듯.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병실에 딸린 작은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도 소리에 묻혀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낯설 수가 있을까? 돌아왔을 때 아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피곤해? 조금요. 그럼 좀 자. 엄마는 여기 조용히 앉아 있을게. 어머니. 응? 아들이 몸을 돌려 저를 봤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뭔데? 말해봐.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이 또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나쁘셔서가 아니라 제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 갈게 푹 쉬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이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몇 걸음 걷다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으흑.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지나갔습니다. 복도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도 내가 널 답답하게 했지. 아들이 집을 나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줘. 그때도 아들은 제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우리 아들한테 짐이었구나.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아들에게 줬지. 이상했습니다. 3년 동안 한시도 떨어진 적 없던 편지가 없으니 더 외로웠습니다. 주머니가 텅 빈 것처럼 제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집니다. 나도 이렇게 저물어가는 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는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대로 저는 아들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박지훈. 그 이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복도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들 제각각 사연이 있겠지만 저는 제 아픔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여기 계속 있어봤자 아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 다녀왔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쓸쓸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아들 방 문을 열었습니다. 3년째 그대로인 방.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널 너무 힘들게 했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서 잤습니다.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지워버렸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가는 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지 아들 곁에. 비록 아들이 원하지 않아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제와 똑같은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글씨가 정말 제 글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가야 하나 아들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병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부담 주지 말자.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실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또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가시죠. 아, 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제가 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들이 깜짝 놀라며 편지를 감췄습니다.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엄마 나갈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멀찍이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몸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일반 병동으로 옮긴대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 침묵이 덜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사과 깎아줄까? 괜찮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깎아줄게. 저는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참 잘 깎으시네요. 응? 아,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맨날 깎아줬거든. 그랬나요? 토끼 모양으로 깎아주면 너 좋아했었어. 저는 사과에 칼집을 내어 토끼 귀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자, 여기. 접시에 담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토끼 모양 사과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귀엽네요. 그렇지? 넌 어릴 때 이거 보고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 아들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 비타민 보충해야지. 아들이 사과를 먹는 동안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사과 먹는 모습, 오물거리는 모습. 변한 게 없네, 우리 아들. 사과를 다 먹고 아들이 물티슈로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응? 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응,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뒤로 엄마가 변했어. 불안해졌고 너한테 많은 걸 바라게 됐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더 잘 됐으면 했고 더 완벽했으면 했어. 그게 저를 힘들게 했군요. 맞아, 엄마가 너무 몰라줬어, 내 마음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응? 제가 왜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들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아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사랑해요. 그 글씨를 읽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글씨가 정말 제 글자인가요? 그래, 내가 쓴 거야. 이렇게 순수하게 어머니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다니. 아들은 편지를 가슴에 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 따뜻하면서도 슬픈 느낌. 그리고 뭔가 그리운 느낌.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아, 혹시 뭔가 기억나는 거 있어? 기억이라기보단 느낌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글씨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한 품 같은 게 느껴져요. 그건 엄마 품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어릴 때 엄마 품에서 맨날 잠들었어. 엄마 품이 제일 좋다고. 아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랬나요? 응,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내가 그리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비록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건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도 이 편지를 보니 알 것 같고요.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아니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저 기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정말? 네. 이 편지 속의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좋았던 기억도 찾고 싶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도와줄게. 천천히 함께. 네, 어머니. 아들이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돌아와줘서. 아직 기억은 못했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우리 천천히 하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난 진짜 이유 기억하시나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은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무 부담 주지 않을 정도로. 지훈아,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전히 어머니였지만 그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정말? 다행이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퇴원하면 집으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고 싶어 할까? 점심을 먹고 저는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기대 앉아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그 편지 많이 보는구나. 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요. 뭔가 떠오르는 거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단편적인 장면들이 가끔 스쳐요. 어떤 장면?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엄마야. 엄마가 자장가 불러줬던 거야. 자장가요? 응, 넌 잠들기 전에 맨날 자장가 불러달라고 했어.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나요? 따뜻한 기억이네요. 그래,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병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이제 갈게. 너 푹 쉬어야지. 어머니. 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가지 마시고 들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에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무슨 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 네, 사실 저는. 아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고 전부터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기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아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지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어머니가 하셨던 말들이 제 마음에 너무 깊게 박혀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훈아, 회사를 그만두고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말이 계속 들렸어요. 면접 볼 때마다, 자소서 쓸 때마다.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기억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부러, 내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제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거죠. 아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미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가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조금씩 느껴져요. 지훈아,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 엄마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합니다. 아니야, 내가 뭘 미안해.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 안 했어요. 그냥 도망쳤죠.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를 잃고 저마저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지훈아.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더 힘들게 했죠.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도 저를 껴안았습니다. 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느낌은 돌아온 것 같아요. 느낌?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느낌,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느낌. 아들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거죠. 저는 아들을 더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엄마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응? 퇴원하면 집에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정말로 집에 올 거야? 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지훈아. 그리고 천천히 우리 관계를 회복해 나가요. 그래, 우리 천천히 하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이번엔 잘할게, 내 말 잘 들을게, 너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게. 어머니, 약속해, 엄마 약속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힘들 때 혼자 사귀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그 글씨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건물들이었지만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날 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너 사랑해.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빨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였던 방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곧 돌아오는구나. 부엌에서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오전 10시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준비 다 됐어? 네, 다 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병원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퇴원하시는군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아들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들게.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아니야, 넌 아직 아픈데. 많이 나았어요, 어머니. 아들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그럼 가볼까? 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아들을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나랑 집에 가는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날씨 좋다. 네, 정말 좋네요. 아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행복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뭐 생각해? 아, 그냥 오랜만에 밖 공기 마셔서 좋네요. 그래,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어머니. 응? 제가 여기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낯선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지 3년 만이잖아. 3년이나 참 긴 시간이네요. 그래, 엄마한테도 참 긴 시간이었어. 택시는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기 저 슈퍼 기억나? 저는 손가락으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슈퍼요? 응, 내가 어릴 때 맨날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르던 곳이야. 그랬나요? 아저씨가 너 귀엽다고 하나 더 주시곤 했지. 아들은 그 가게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그치? 조금씩 기억날 거야.
택시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금을 내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서 아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응,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자.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아들. 그 모습을 저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TV, 식탁? 이상하게 편안하네요. 그치? 내 집이니까. 아들은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응, 너 초등학교 때야. 아빠랑 엄마랑 같이 찍은 거. 아들은 사진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우리 모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 행복을 제가 기억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괜찮아, 앞으로 새로운 행복을 만들면 되는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방 가볼래? 제 방이요? 응. 저는 아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 방.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응, 엄마가 손 안 댔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아들은 책상 위 물건들을 만져봤습니다. 어머니. 응?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미안합니다. 왜?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잖아요. 아니야. 3년 동안 어머니는 매일 저를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미안하지.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상처만 줬잖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몰라봤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아픔, 후회, 그리움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응? 저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부터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 배가 좀 고픈데요. 어머니, 음식 먹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차려놨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정말요? 그럼 빨리 나와.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나물, 김치.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지훈이 집에 돌아온 날. 아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자,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왜? 입에 안 맞아? 아니요. 이 맛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어릴 때 이 맛을 먹었던 것 같아요. 따뜻하고 포근한. 아들은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왜 울어? 맛있어서요. 정말 맛있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엄마가 매일 해줄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같이 해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씻고 아들이 닦았습니다. 지훈아. 네. 행복하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저도요, 어머니. 아들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를 다시 찾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두 사람 분의 밥을 차립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빈자리가 아닙니다. 아들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예요? 콩나물국이야. 내가 좋아하던 거. 맞아요. 이 맛 정말 좋아요. 아들은 여전히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훈아, 오늘 뭐 할 거야? 산책 갈까 해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지. 요즘 우리는 자주 산책을 합니다. 동네 공원을 걷고 슈퍼 앞을 지나고 아들이 다녔던 학교 앞도 가봅니다. 여기가 제가 다닌 초등학교예요? 응, 여기서 6년 다녔어.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생각나면 돼. 급할 거 없어. 저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일자리 알아볼까 해요. 정말? 몸은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다고? 예전엔 실패가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실망시킬까봐. 그런데 이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 편이라는 걸 아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요, 엄마. 며칠 후 아들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저녁 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들은 잠시 무표정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붙었어요. 정말?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축하해, 지훈아. 감사합니다, 엄마. 두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요? 아니, 그냥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에이, 엄마. 아들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내가 돌아와줘서 엄마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들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요. 응? 이제 서랍에 넣어둘까 해요. 왜? 버리려고? 아니요. 소중히 보관하려고요. 아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 편지가 저와 엄마를 다시 이어줬잖아요. 그래서 소중해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이 편지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엄마와 제가 지금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잖아요. 더 좋은 추억들을.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소중히 간직하되 이제는 미래를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들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잘 자요, 엄마. 그래, 잘 자. 우리 아들. 방을 나와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을 뻔했던 지난 시간들. 3년 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기적처럼 돌아온 아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돌아왔어요. 저는 하늘의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잘 살 거예요. 엄마가 잘 지켜볼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일어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만들었어요. 뭐? 내가? 네.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예요. 간단하지만 저는 감동했습니다. 지훈아, 어서 앉으세요, 엄마.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만든 아침.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맛있어. 정말요? 응, 정말 맛있어. 엄마가 맨날 해주시니까 저도 가끔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요? 좋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사랑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는 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멀어져도 사랑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나 봐요. 그래, 그렇더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꼭 그럴 거예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들 제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입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작.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돌려줘서. 아들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하늘 정말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네. 두 사람은 한참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매일 함께 했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아들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너 사랑해 정말 많이. 알아요. 이제는 정말 알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편지함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써준 편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최고의 엄마예요. 그 글씨를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과의 추억도 남편과의 추억도 모두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되 이제는 앞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 사랑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는구나.
거실에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를 보며 웃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뭐 보니? 엄마, 이거 재밌어요. 같이 봐요. 그래.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편지는 이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추억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아도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다시 쓰는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